충청권은 물론 전북 지역에도 어제부터 집중호우가 또 쏟아지면서 금강 상류의 용담댐과 대청댐 수위가 급상승해 이때를 지나던 버스를 보면 지금 이 버스한 모습입니다.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승객들도 이 물에 발이 잠길 정도로 물이 높게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물이 차오른 곳은 지금 보시는 곳은 망미동 원림교차로인데요. 퍼붓는 장대비에 도심도로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붕만 드러난 버스가 위태롭게 움직이고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입니다. 일명 빗물 박사입니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지금의 높은 디시전 메이킹에 있는 분들은 다 산성비는 나쁘다고 교과서에 배워가지고 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성비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비는 산성비다. 그래서 모을 필요도 없고 이건 빨리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버리다 보니까 홍수가 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다 버렸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되고 하여튼 지금 빗물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못된 산성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오늘 하늘은 흐렸지만 대체로 포근한 겨울 날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가 섞인 산성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기술이 별로 없었고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가지고 뭐 산성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있어서 산성비 얘기해서 여론도 많아지고 또 시민들도 산성비 나쁜 걸 알아가지고 그 정책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매연을 생산하는 공장은 규제를 못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매연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나오더라도 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들이 매연을 배출하지 않으니까 산성비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우선 모든 물의 근원이 빗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쓴다고 그러면 우리 한강에서 펌프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럼 에너지가 들지요. 그리고 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약간의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여기 우리 애들한테 그 떡을 줬어요. 떡을 잘 손에 받으면은 다른 것도 묻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이걸 흘렸어. 떡을 흘려서 흙을 묻히고 굴러내려가 저기 있는 거에 갖다 놓고 그것을 이제 떡 좀 먹겠다 싶어가지고 먹자 그러면 저기서 처리를 털어가지고 낑낑거려서 갖고 와서 이렇게 먹잖아요. 물을 깨끗하게 털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빗물 다 온 것을 다 버려서 밑에다 놓고 더럽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처리해서 펌프에서 오는 것을 하고 있으니 에너지 낭비가 많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빗물이라는 개념을 물론 모든 걸 빗물로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있는 수도 시스템과 빗물 시스템을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에너지를 줄이고 만약에 사태가 났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 빗물을 지금의 시스템에다가 한번 접목시켜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모으는데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홈통에서 받고 산에 떨어지는 빗물은 산에서 받고 또 논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논에서 받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자리의 특성에 맞게 다 모으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받아야 되니까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이 우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학교나 집에 다 전부 다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을 하수도로 보내기 위해서 홈통이 있잖아요. 홈통에 지금은 하수도로 가서 막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하수도가 넘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건 빗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니까 버리지 말고 저금통을 두자. 우리 동전 생기면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듯이 빗물을 저금통을 놓는데 그냥 뭐 그 통은 동그란 통도 되고 네모난 통도 되고 뭐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그런 저금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거기 들어가죠. 하수로 안 나가죠. 비 그친 다음에 여기 통에 가득 빗물이 모여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경용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더울 때 물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빗물 저금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물속에 이물질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필터를 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면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아주 정밀한 필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뭐 나무 이파리라든지 아니면 찌꺼기 같은 것들만 안 거르는 그 스크린 망같이 생긴 필터만 해도 충분하고 그걸 거친 다음에는 아주 침전을 시키거든요. 침전시키게 되면은 이물질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가라앉은 다음에 옆에서 빼게 되면 아주 깨끗한 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비싼 필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보내지 말고 모아서 그 물 가지고 청소용수, 조경용수, 그다음에 더울 때 뿌려주는 용도로 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붕에 떨어진 빗물을 자기가 혼자 다 쓰니까 이 물 가지고 그 수돗물 대용으로 화장실 용수라든지 청소용수라든지 심지어는 빨래용수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비상시에는 약간만 처리를 해서 먹는 물도 쓸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35동 옥상 환경공학부에 관리하고 있는 하정희입니다. 요즘 물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식수도 식수지만 우리가 생활권에 이게 채소를 기르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하늘물을 가두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빗물로 주면서 식물을 키우게 되는 과정은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거를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물값이 얼마 들고 이런 거는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뭄이 들 때 결국 가뭄이 들 때든 홍수가 날 때든 물가의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하게 가물 때는 물을 저장했다가 사용한다 치면 우리가 꼭 식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오폐수 물이라도 정말 빗물을 갖다 쓴다면은 그거는 어떤 금액을 떠나서 정말 굉장한 정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한강물 서울 시민들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폐수도 전부 다 그 한강으로 내려가서 다시 저희가 정화를 시켜갖고 물을 먹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하늘물을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각 집에서 만약에 이걸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면은 훨씬 정화 과정도 빠르고 그리고 정화 과정도 단순하고
우리가 약품 처리도 적게 해도 되고요. 특히 요즘 왜 그 정화시켜서 저희 정수장에서 저희 집까지 들어오는 그 수도 배관에서 녹물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녹물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됐죠. 수돗물의 그 유충. 그런 것들도 보면은 물이 가정이 오는 과정에서 뭔가가 유충이 들어가서 뭐 알을 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죽지 않고 수돗물에서도 바로 가정에서도 배출된다는 거는 정말 물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는 하늘물로서 이렇게 한다면 하늘이 주신 이 선물은, 이 보배 같은 선물은 정말 굉장한 어떤 부가가치, 이보다 더한 돈으로 형성할 수 없는 거죠. 제일 먼저 비가 오면 피하지 마세요. 다들 산정비라고 생각하고 막 도망가는데 그게 아니다. 빗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모으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가면서 빗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모으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빗물을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렇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와 그거의 액션이 필요합니다.